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뭐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죠. 근데 이 다이빙이라는 것이 교육이 부실해지고 잘 이해가 부족해지면 참 치명적인 사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서 받은 죄송합니다, 카톡인데,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조금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론은 스킨스쿠버 하다가 식물 인간 된 경우 보셨어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그 어디 좋은데 외국으로 놀러 갔다가 그 체험 다이빙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빙 후에 한 분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사례라 조심히 물어봐요라고 했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체험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교육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물밑으로 데려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체험 다이빙 후에 갑자기 사람이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말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막혔다는 뜻이고, 그 말은 뇌 동맥에 공기색전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체험다이빙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폐팽창 상해가 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는지,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뭐가 될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체험 다이빙에 참가하는 분들에게는 레귤레이터로 호흡하는 방법, 이것을 물 밖에서 식히고 다시 물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숨을 좀 쉬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레귤레이터에 혹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물 빼는 방법, 대부분이 퍼지 버튼을 눌러서 빼게 가르치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입으로 불어서 물을 빼는 방법도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물 밑에 일단 들어갔는데 마스크에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물 빼기 방법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실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계속 호흡하십시오 라고 시키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체험 다이빙 할 때 그 참가자들에게 핀을 신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체험 다이빙은 모든 스쿠버 장비를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이 모든 교육단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물밑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강사 혹은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있었던 사건이죠. 강사가 수중에서 심장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거는 좋은데, 거기 참가했던 분이 상승을 못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터에 공기 엮고 빼고 이런 거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핀 안 신기고 내가 그 학생의 땡급 엘보를 잡고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괜찮게 지나가겠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굉장히 황당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체험 다이빙에서도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다이빙에 참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이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학생들이 왜 숨을 참고 수면으로 상승하면 안 되는지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 폐팽창 상해, 이거 제가 폐팽창 상해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여러 차례 강조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lung overexpansion injury라고 합니다. 폐 과도 팽창 상해. 폐포가 터지는 상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경미한 것이 피하 기종이고요. 이 폐포에서 나온 공기가 폐막과 폐 사이에 끼면 이게 폐기종이 되고, 이게 커지면서 숨을 쉬기 힘들게 합니다. 종격동 기종은 심장을 사고 있는 심낭 안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가서 심낭과 심장 사이 공간에 공기가 차면서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왜냐하면 이 폐팽창 상해가 나면 공기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폐포에서. 이 종격도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심장이 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게 뇌 동맥 공기 색전증이죠. 즉, 이 말은 중풍이 오는 겁니다. 중풍이 오면 사실은 사망 내지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항상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말라, 호흡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법칙이 사실 체험 다이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보 다이버 분들은 내가 수영에서 가라앉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숨을 참고 떠오르는 경우에 언제든지 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몇 년 됐습니다. 그 강릉에서 어떤 그 드라이 수트를 처음 입은 다이버가 다이빙 하다가 잘 하고 안전정지까지 다 지키고 거기에서 수면까지를 올라오면서 본인이 급상승하는 걸 못 느끼고 숨을 참았던가 봅니다. 그 다이버도 수면에 올라와서 결국은 뇌동맥공기 색전에 와가지고 희생당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분인데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항상 호흡하고 숨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프리다이버들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공기 달라고 하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프리다이버들은 상승할 때 숨을 참는 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물 밑에서 숨이 가쁘다고 해서 그 프리다이버에게 내가 압축 공기를 흡입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상승하면서 숨을 참으면 바로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이빙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어떤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 다이빙 이후에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2년이 넘게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이빙은 아주 안전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활동입니다만, 정상적이고 정확한 교육 없이 학생을 물속에 데려간다든지 학생들도 물밑에 내려가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경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빙할 때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되고 항상 들이쉬거나 내쉬거나 호흡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뜰 때나 가라앉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전 다이빙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